결국 손을 잡게 될까요? 주제어 보시죠. 그분은 박원순 시장을 만든 산모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기 어려운 시민운동가 지지율이 아주 낮은 분을 시장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도 하고 대표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유유가 아니고 조금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나. 안철수 후보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같이 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는 능히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를 세간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가장 강력한 후원 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께서는 박원순 시장이 다시 당선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양절 변호사님. 김문수 후보 설명대로라면 안철수 후보랑 유유는 아닌데 합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념이 있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김문수 지금 후보 얘기는 과연 안철수 후보가 얼마만큼 많이 달라졌는지 나는 아직은 못 믿겠다. 그런데 그것이 확인된다라면 함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당연히 박 시장에 대해서는 견제의 어떤 의미는 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바른미래당을 만들고 그 전에 이제 국민의당을 만든 이후에 어떤 노선을 보게 되면 합리적이고 중도 보수, 지금 현재의 자유한국당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어떤 제3지대 얘기 같은 것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또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 말은 참 듣기 싫을 텐데 선거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지금 이대로 간다라면 좀 많이 경쟁력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힘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접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하시겠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거리를 두면서 기자들이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자진 사퇴한다면 어떠냐라고 했더니 즉답은 또 피했습니다. 네. 아니 안철수 후보와 그다음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단일화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이제 완전히 완주를 한다 각자.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오늘의 의미는 뭐냐 하면 두 사람 다 이 단일화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어놓는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뭔가 단일화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열어놨다는 데서 왜 이렇게 열어놨느냐? 그거는 뭐냐 하면 현재 지지율 구도로 볼 때 단일화하지 않고는 이기기 어렵다는 게 작용한 것 같고, 그렇지만 아직은 동상이몽의 단계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 하면서도 단일화가 하더라도 전부 자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를 딱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 결집을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된다. 안철수 후보는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냐라는 비슷한 언급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동상이몽이 진짜 같은 배를 타는 거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거는 현실이잖아요. 단일화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되는 쪽이 좀 높습니다만 이제 쪽이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가능성도 이제는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반면에 여론조사 추이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박원순 후보는 상당히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에서 그럼 최대 경쟁 상대는 누구를 보세요? 결국은 이 선거라는 것은 시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누구와 물론 뭐 구체적으로는 경쟁하게 되지만 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과의 경쟁이다. 자신이 얼마나 더 좋은 비전을 또 더 잘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하는가, 뭐 이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들으면 아주 뜨악하겠습니다. 두 후보는 그러면 아예 경쟁 상대로 지금 여기지 않고 계시는 건가요? 뭐 구체적으로는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경쟁 후보라기보다는 제 자신이라는 것이죠. 네, 경쟁 후보는 있지만 나 자신과의 경쟁이다. 그만큼 좀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뭐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지금으로 봤었을 때 이게 큰 어떤 흔들리는 판에 붕괴가 없지 않느라는 사실 경쟁이 안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그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박원순 현 시장 입장에서는
실제로 약간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라면 그럼 뭘까? 이 어떤 절대적인 우위의 점 약점이라면 뭘까? 굳이 찾는다면 피로감이라는 걸 하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민주당 내부의 경선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당시에 이제 여당 내 후보들도 그 부분을 공격을 했었거든요. 혹시라도 그러면 가장 나에게 약점은 내 자신에 대해서 시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혹시 가질 수 있는 삼선이라는 피로감이 아닐까, 그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두 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씀으로 크게 안중에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도 더 반증이 되겠죠. 어쨌든 뭐 민주당의 야전사령관이 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선거 뒤에는 평양을 가서 활동을, 뭐 교류 활동을 좀 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도 벌써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이제 실제로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으면서 바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서울시장이 다시 3선이 될 경우에는 그 다음은 대선, 유력한 대선 주자로 계속 발돋움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내보인 거로 보이고요. 어떻든 박원순 후보는 현재 상태로 가면은 유리한데, 단일화가 된다면 이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선거에서 악재 대처하는 방법은 후보마다 모두 다른데요. 악재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랑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요즘 TV만 틀면 나오는 남자. 그런데 두드려 맞으면 맞을수록 지지도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의 주인공. 강철은 때릴수록 단단해집니다. 경남의 강철 같은 남자. 우리 나이로 52살. 일하기 딱 좋은 나이.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특검법 처리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김경수 전 의원 현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김경수 전 의원은 청와대 사정팀과 여당 친문 인사들과 비상대책을 짰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없는 특검은 미역 없는 미역국이나 다름없습니다. 경남의 강철 같은 남자. 미역 없는 미역국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내일이 드루킹 특검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날인데요. 어떻게 보면 김경수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선거가 될 텐데,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나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실제로 본인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밝혔다시피 뭐 특검보다 더한 것도 받을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어떤 실제 그 내막의 어떤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잠깐 뭐 최근에 어떤 뭐 민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남 도민들의 인식 같은 것들, 국민들이 또 드루킹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또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김경수 지금 이제 후보죠. 전 의원이고 전 의원에 대해서 처음에 초반에 국민들이 바라봤던 시각은 좀 착한 남자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게 현재의 상황에서는 결코 좋을 수만은 없다. 착하고 유약하다라는 게 지사로서 도정을 이끌고 나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으로 동시에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다목적으로 포석을 한 것 같은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것도 있죠. 전에 그 안철수 지금 저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도 대선 과정에서 이미지 메싱 같은 걸 시도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철수도 바뀌었고 뭐 이번에는 뭐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성공을 하실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강철 같은 남자로 변신한 김경수 후보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정면 돌파로 나간다고는 하지만 이제 특검도 통과가 되면은 서서히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올 거고, 드루킹의 또 추가 진술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김경수 이제 의원은 제가 뭐 옛날 출입할 때 보면, 청와대 출입할 때 보면 참 점잖은 가장 그 친노 친문 세력 중에 가장 점잖은 분이었는데, 굉장히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좀 아주 강철처럼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열리게 되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조사가 지금 현재는 결정적인 게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조사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역시 소환돼서 지금 뭐 대상에서 제외하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소환해서 조사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의혹 보도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 보도에서도 제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를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드루킹과 처음에는 뭐 이렇게 메시지랑 받고 하는 그런 사이인 것처럼 돼서 처음에는 한두 번 만난 것처럼 됐다가 나중에 한 5번 했다가 다시 8, 9번 본 것처럼 했다가 최근에 드루킹의 주장에 의하면 국회 앞에 고깃집에서 만난 것 등 포함해서 한 15번 가량 만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1년 반 사이에 그렇게 만난 사이라면 과연 그다음 URL, 기사 URL을 한 10건 정도 가량 보낸 것도 나와 있고 홍보해 주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진짜 대선에 댓글 조작이 지금 드루킹은 한 것 쪽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김경수 의원이 거기에 관여를 했는지 여부는 앞으로 철저하게 어떤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정을 보면 내일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뭐 지방선거 전에는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기는 어려운 일정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물론 이제 대한변협 같은 경우에는 이미 4명의 후보군 착수 선발 작업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 뭐 통과하고 설령 뭐 지금 벌써 정치권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조금 전에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도 김경수 후보를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김경수 의원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자는 것이 아니면 특검이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수사가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전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조금이라도 저런 얘기들이 나오도록 강조를 하는 것밖에는 이제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경수 후보를 흔들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얘기들 계속 해내는 거죠. 어쨌든 김경수 후보도 특검 아닌 더한 것도 받겠다 이렇게 이제 밝혀놓은 상황인데요. 특검 시작 후에는 또 어떤 변수가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양지열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